민원토지과장님 나오셔서 담당과 주무관을 소개하신 후 소관 주요 업무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민원토지과장 조미환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담당 및 차석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영복 민원행정 담당입니다. 고정복 가족여건 담당입니다. 진남경 지적정보 담당입니다. 김원희 토지관리 담당입니다. 김종한 지적제조사 담당입니다. 다음은 차석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민원행정팀의 이수정 주무관은 연가 중으로 임선희 주무관이 참석했습니다. 가족여건팀의 주희현 주무관입니다. 지적정보팀의 김진수 주무관입니다. 토지관리팀의 홍승희 주무관입니다. 지적제조사팀의 강성목 주무관입니다. 이상 담당과 차석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민원토지과 소관 주요 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비전 및 목표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4페이지 주요 추진 시책 사업입니다. 첫 번째, 시민체감형 고객감동 민원행정 서비스 제공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신속 공정한 민원제도 내실화 운영으로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민원행정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 추진 상황입니다. 기존에 추진하고 있는 원스톱 민원창구, 민원후견인 제도, 민원상담관 제도, 유기민원 독촉제, 문자알림 서비스, 민원 마일리지 제도, 무인민원 발급기 운영제를 연중 실시하고자 합니다. 또한 어르신과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민원 서비스 환경 조성 사업을 올해도 지속 실시 민원행정 내실화를 추진하겠습니다. 저희가 지난 2월 말에 무인민원 발급기 2대 교체를 완료하였습니다. 종합민원실에 있는 노후된 발급기를 시청각 장애인을 고려한 발급기로 교체를 하고 조양동 주민센터의 노후 발급기를 일반형 신품으로 모두 교체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시민을 위한 시민의 행복민원실 운영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다시 찾고 싶은 민원실 분위기 개선으로 시민의 소통 공간으로서의 기능을 제고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 추진 상황으로 민원 담당 직원 친절 및 힐링 교육을 강화하고 전자민원 창구와 공간관리실 등 민원인 전용 구간 제공 서비스를 실시, 계절별 화분 전시와 공기청정기 비치로 쾌적한 민원실 조성과 민원복 착용 및 컴퓨터 명찰 표시제 등으로 책임 행정을 구현토록 하겠습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행안부 주관 민원실 효율적 공간 개선을 위한 컨설팅을 실시하고 민원실 환경 개선을 위해 노후된 민원창구 직원 책상과 데스크 교체 공사를 3월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고객만족 민원 서비스의 가족여건 업무 추진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연중 반복 사업으로 올해도 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가족관계 등록 업무의 정확성을 기하고 처리결과 문자 알림 서비스 실시와 동주민센터 가족관계 등록 업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1:1 맞춤형 순회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원하는 곳 어디서나 수령할 수 있는 발급 여건의 맞춤형 등기 서비스를 실시하고 사망자 재산조회 통합 서비스인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각각 실시하겠습니다. 페이지 7페이지입니다. 공유토지 분할에 관한 특례법 운영입니다. 본 사업은 공유토지 분할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 2012년부터 2020년 5월까지 시행되는 사업입니다. 사업 대상은 한 필지의 토지가 2인 이상의 공유로 되어 있어서 분할이 불가능했던 토지를 분할 원칙과 기준에 따라 분할이 가능하도록 추진하는 사업으로 세부적인 분할 원칙과 기준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추진 사항입니다.
그간 공유토지 분할 신청 접수 처리는 40건의 107필지를 처리하였습니다. 향후에도 본 분할 특례 제도를 지속적으로 홍보하여 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중요 지정문서 DB 구축 사업입니다. 중요 지정문서를 전산화하는 사업으로 토지 이동 사항이 계속 발생함에 따라 매년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올해 사업량은 2018년도 생성 및 폐쇄 지적도 5,530회이고 용역비는 1,500만 원이 소요됩니다. 추진 상황으로 2011년부터 현재까지 17만 8,197매의 중요 지정문서 DB를 구축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 4월에 도면 및 토지 이동 결의서를 스캔을 해서 6월에 DB에 탑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적 측량 기준점 일대조사 정비 추진 사업입니다. 사업 기간은 2월부터 11월까지 지적 측량 기준점 1817점을 대상으로 관계법에 따라 한국국토정보공사에 조사 업무를 위탁해서 전수조사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3,500만 원이 소요가 됩니다. 추진 사항으로 지난 2월에 한국국토정보공사 영북지사와 위탁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향후 기준점 표지 훼손 방지를 위한 유관기관 협조 요청을 실시토록 하고 10월에 기준점 일대조사 및 정비를 실시하여 11월에 부동산 종합 공부 시스템 DB에 등록하여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실수요자 중심의 투명한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 사업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시 부동산 중개업소는 140개소입니다. 이는 3년간 평균 20개씩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주요 추진 상황입니다. 부동산 중개업소 지도 점검을 실시하였고 부동산 실거래 신고 지연자에 대해 과태료 6,028만 1,000원을 부과하였습니다. 토지거래계약 허가증을 내 필지에 대하여 교부를 하였으며 부동산 실명제 위반 가징금 및 이행강제금 총 2억 6,720만 8,000원을 부과하였습니다. 향후에도 부동산 중개업소를 대상으로 지도 단속을 지속 실시하고 불법거래 신고 보상제를 안정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부동산 관리 시스템을 통한 상시 모니터링 및 정밀 종사를 실시를 하고 또한 토지거래 허가를 받은 토지에 대해 사후 이용 실태를 조사하여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부동산 투기 방지를 위한 개발이익 환수제도 운영입니다. 본 사업은 토지개발로 인해 발생되는 초과 개발 이익에 대해 일정 부분을 환수하는 제도입니다.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 사업은 2006년 1월 1일부터 인허가를 받은 각종 개발 사업으로 임시특례법에 의해 올해 말까지는 도시지역으로 1,500제곱미터 이상이 우리시는 해당이 됩니다. 주요 추진사항입니다. 전년도 부과액은 8건에 12억 8,284만 8천원으로 롯데리조트 9억 8,192만 9천원, 설화호텔 스파스토리 1억 3,933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그간 징수액은 1억 7,953만 1천원으로 현재까지 체납액은 없습니다. 향후에도 민원사전 예방을 위한 개발사업자에 대한 사전고지를 철저히 이행하고 대상지 현장 방문 설명제를 운영하여 민원사전 예방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지행정 신뢰도 및 조세 형평성을 위한 공시지가 산정 사업입니다. 개별 공시지가 조사 기준은 1월 1일 기준은 5월 31일 결정 공시되고 토지 이동부는 7월 1일 기준으로 10월 말에 결정 공시하게 됩니다. 대상지는 38,346필지로 표준지는 886필지이며 사업비는 6,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올해 표준지 공시지가는 전년 대비 6.6%가 상승이 되었고 지금 현재는 1월 1일 기준 공시지가 조사 산정 중에 있습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산정지가에 대한 감정평가사와 검증을 철저히 하고 특히 의견 제출 및 예의신청 토지에 대해서는 현장 설명제와 감정평가사 상담제 운영을 실시를 해서 지가 상정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국토부에서 실시하는 개별 공시지가 연접 시공간 지가 균형을 위한 가격 균형 협의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지적제조사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지적제조사 특별법에 따라 토지의 실제 현황과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바로잡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사업 기간은 2012년부터 30년까지이고 대상지는 81개 지구 8,947필지이며 총 사업비는 25억 9,700만 원입니다. 그간 주요 추진사항은 13년부터 15년까지 사업은 모두 완료를 하였습니다. 올해는 미완료 사업지구인 16년, 17년, 18년 사업을 대상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으며 16년 사업은 올해 상반기에, 17년, 18년 사업은 올해 말까지 각각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지적공부의 세계 특직에 변한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지적제조사 사업 기본계획에 따라 일본 동경 측지계로 되어 있는 지적공부를 2020년까지 국제표준의 세계 측지계로 변환하는 사업입니다. 전체 변환 대상지는 지적제조사 사업지구를 제외한 29,310필지입니다. 그간 주요 추진 사항은 12,813필지를 변환을 해서 전체 필지의 43.7%를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 올해는 청학, 조양, 청호 6,286필지를 대상으로 12월까지 변환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도로명 주소 사업 추진입니다. 신규 도로명 및 신축 건물 건물 번호 부여와 도로명 주소 안내 시설물 유지 관리 사업을 연중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도로명 주소 안내 시설물은 14,814개소가 있습니다. 세부적으로 도로명판, 건물번호판, 지역 안내판, 세주소 안내도가 되겠습니다. 올해는 이 중에서 보행자용 도로명판 신규 사업으로 270개를 확충할 계획이 있습니다. 사업비는 4,300만 원으로 특별공급세 1,000만 원, 도비 500, 시비 2,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지역 안내판 3개소 중 노후된 안내판 1개소는 700만 원을 들여 교체를 하고 세주소 안내도 9개소 중 노후 안내도 1개를 500만 원을 들여 교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향후 연중 분동분에 대해서 도로명 주소 부여 및 폐지, 고지, 고시를 하고 안내시설물 유지 관리 및 확충 설치와 홍보 활동도 지속토록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올해 신규 시책 사업입니다. 첫 번째, 시민과 공무원 모두 행복한 종합민원실 환경개선 사업입니다. 그간 주요 추진사항은 민원실 근무 안전환경 조성 사업으로 CCTV 전화녹음 설치 및 청원경찰 안전요원 배치와 초미세먼지 환경 대응을 위한 공기청정기 설치를 각각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민원창고 입구 안내 표지판 정비 사업과 사회적 약자를 위한 장애인 전용 무인 민원 발급기 설치를 2대 각각 설치하였습니다. 향후 민원창고 데스크 교체 공사를 3천만 원을 들여 실시고자 합니다. 기존 민원 데스크는 노후가 되었고 직원들의 신체 사이즈를 고려해서 제작토록
하겠으며 지금 현재 설계 내역 검토 중으로 3월 말까지는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안전 등 근무 환경 강화를 위해 선진지 견학 및 경찰서 협력 체계 구축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민원 상담인 제도 운영 사항입니다. 본 사항은 각종 인허가와 관련된 복합 민원이 증가함에 따라서 원스톱 민원 창구에 소통할 수 있는 제도로 민원 행정 서비스를 극대화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추진 사항으로 공직 경험이 풍부한 퇴직 공무원 한 분을 위촉을 해서 원스톱 민원 창구에 주 4회 상주에서 지금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간 운영 실적을 살펴보면 1월 한 달간 176건을 접수 처리하였습니다. 최근 건설, 건축, 토지 분야 관련 민원 상담이 많으며 상담인의 오랜 공직 경험을 통한 노하우로 지적 분야는 물론 생활 불편, 고충 민원에 이르기까지 신속한 민원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어르신과 장애인 등 취약계층을 전담해서 안내와 상담을 친절히 응대를 하고 있어서 민원인들에게 호응도가 매우 높습니다. 향후 계획으로 문제도 운영에 따른 운영 효과 분석을 실시를 해서 문제점이 생기면 적극 개선토록 조치하겠으며 마인드 친절 교육은 항상 수시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민원 토지과 소관 업무보고 질의 순서는 유혜정 의원님, 방원욱 의원님, 이영순 의원님 순으로 하고 시간은 각 15분, 추가 질의는 신청 순서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유혜정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은 15분입니다. 네, 과장님, 민원 업무랑 또 토지에 관련된 여러 가지 상황들 또 관리하시고 새로 또 개발하시고 그러나 수고 많으십니다. 오늘은 이제 제가 정말로 오랜만에 민원 토지가를 이제 제 개인적인 상황으로 제가 이용을 하면서 결국은 경험한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의회에 들어와서 지난 업무 보고를 받거나 그럴 때 저희 이제 의원님들께서 친절 교육에 대한 친절도에 대한 말씀들을 많이 할 때 저 같은 경우는 사실은 모두 열린 공간에서 남에게 보여지는 환경 속에서 근무하는 것만큼 힘든 게 없는 거죠. 그쵸. 얼굴의 표정이라든가 모든 것들이 이제 오픈돼야 되는 상황들에 그 고충에 대해서 조금 더 이제 생각을 했었는데 제가 민원 토지가를 한 2번 정도 바로 얼마 전에 이제 이용을 하면서 좀 느꼈던 부분으로 이런 게 시민들이 똑같이 느낄 수 있는 부분이겠구나로 이제 저는 이 말씀만 좀 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민원인이 들어가서 내가 어떤 일로 들어왔을 때 찾아가는 거는 이제 앞에 있는 명패를 통해서 찾아가야죠. 예. 비슷하게 저기일 거야 싶어서 우리가 가잖아요. 여건이면 여건 업무, 가족관계 등록면 이제 그쪽을 가는데 친화성이 굉장히 좀 떨어지더라. 그러니까 비슷한 내 업무를 해줄 것 같은 테이블에 가서 어디지라고 얘기하면 무엇 때문이시죠라고 질문을 할 텐데 가서 여기가 이런 거 맞나요라고 한참 이야기를 할 때까지도 별로 이렇게 눈을 맞추거나 내 손님으로 받아들이는데 좀 부족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또 지적과 관련된 부분들은 상당히 복잡하더군요. 정확히 어딘지를 정말 담당 공무원들도 그 내부에서 많이 연계가 돼야 되고 찾아간 민원인 같은 경우도 굉장히 힘들어서 해준 이야기 다 듣고 한참 있다가 여기 아닌데요. 이제 짐 빼서 그 다음 이제 어딘가로 좀 데려가시고 이제 이렇게 하더라고요. 해서 좀 열린 자세로 친화성 그리고 처음 오는 장소에 어떤 사람이 뭘 찾고자 할 때는 민원인 가까이 있는 테이블에 한 3명 정도는 배치가 돼 있잖아요. 그쵸? 여길까 저길까 그럴 때 누군가 먼저 좀 물어봐주는
그런 정도의 상황은 좀 돼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요. 그리고 이제 올해부터 시작하고 있는 민원 상담인 제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과장님 조금 전에 그 호응도가 굉장히 높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네. 제대로 된 평가인가요? 네, 저희들이 저기 네. 한 달간 분석을 좀 해봤거든요. 분석을 해봤는데 이제 이 민원 상담인이 근무를 하면서 오시는 분들을 그 한 분 한 분 전체 오시는 분 전체를 그 해당 부서에 방문을 해서 안내해주고 상담해주고 그다음에 이제 같이 협조도 지원해줄 수 있는 분 지원을 해주고 하는 부분에서 그분들이 감사하다는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시네요. 예. 저도 이제 그냥 이거는 좀 발전하자라고 말씀을 드리면 민원 상담인 역시 그 눈 맞추고 대화하는 데는 참 부족하시다. 그러니까 이전에 공무원일 때 본인의 현장 관계된 업무에서는 굉장히 잘하시는 분이었을지 모르지만 여기는 민원 상담의 현장은 굉장히 다른 차원이거든요. 굉장히 다양한 분들과 만나서 그러니까 백지에서부터 그림을 그려나가는 작업이잖아요. 그러니까 무엇 때문에 여기 오셨는지 그리고 본인한테 이 문제를 해결하라는 게 아니라 그분이 찾아온 목적에 맞는 분을 만나실 수 있도록 안내해서 소기의 목적을 좀 달성하도록 하는 게 저는 이 민원 상담인 제도에 저희 조례에 담고 있듯이 네. 예, 그렇게 좀 되고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 상황에 좀 맞게 잘 경청하기가 굉장히 중요하고 섣부르게 본인 스스로 판단해서 중간에 그냥 일을 하시거나 이런 부분들도 좀 노출이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제가 뭐 다른 부분들은 다들 잘하고 계시고 그리고 또 뭐 환경도 또 이제 3월에는 좀 많이 개선이 되신다니까 조금 새로운 분위기에서 될 때 그 관계성에서 좀 눈 맞추고 조금 친절해 보이는 상황. 그래서 거꾸로 이제 그 민원 봉사과에 계신 여러분들도 은행에 그쵸 고객이 되기도 하고 어딘가 고객이 되었을 때 똑같이 아마 느끼시는 부분들 계실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조금 중점을 두어서 올해 예, 직원분들 좀 화이팅 하실 수 있도록 예. 그런 부분 더욱더 개선을 해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당부드립니다. 예, 수고 많으십니다. 이상입니다. 유혜정 의원님 수고하셨고요. 이어서 우리 방원욱 의원님 15분간 질의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방원욱입니다. 안녕하세요. 대민 업무 보시느라고 하여튼 고생이 많으십니다. 먼저 있던 회사에서 보니까 대민 업무가 하루에 몇 사람 안 돼도 하루 종일 그 전화 받아야 되고 찾아온다 그러고 우리 폐기물 갖고 이제 뭐 불법이니 아니니 막 싸우고 뭐 오고 하다 보니까 근무 시간에는 민원에 시달리고 본연의 일은 짜장면 먹어가면서 밤에 일하게 되고 이런 업무더라고요. 그런 것들이 한 3년 있었는데 참 시달리기도 많이 시달리는 부서 같아요. 그래서 요즘 보니까 이런 대민 업무 보는 부서에는 힐링 프로그램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예산서나 이런 데서는 보지를 못하겠지만 짬짬이 과장님 같은 전 직원들 그렇게 좀 다독거려서 스트레스 받는 일 없도록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외부 강사님을 초빙을 해서 친절 교육을 할 때 친절 교육과 더불어서 그 스트레스 해소를 하기 위한 공무원들 힐링 프로그램도 같이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예, 제발 그래줬으면 좋겠고요. 지금 하는 업무가 보니까 쉬었다 가는 부서가 아니라는 거를 틀림없이 저는 알고 있고요. 민원 업무의 가족 여건의 지적 정보의 토지 관리의 지적 제조사의 하여튼 골아픈 업무는 다 갖고 계신 것 같으니까 하여튼 직원분들 많이 좀 다독거려주고 가시기 바랍니다.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10페이지에 보면 부동산 중개업소 관리가 있는데 아까 과장님께서 3년간 1년에 20개씩 증가한다는 얘기였나요? 네네. 해마다 최근 3년간 한 20개씩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늘어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거래 건수도 활발히 증가가 됐고 개발 호재로 인한 그런 걸 기대감으로 늘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기존에 경기가 없었을 때 있었던 기존 업체들의 뭐 반발이나 그런 건 그런 건 없고 적법하게 절차를 이행해서 반발을 할 수가 없으니까 적법한 절차에 네.
되니까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근데 이 등기하는 업무도 보니까 뭐 서울에서 와가지고 덤핑으로 막 들어가 버리니까 실제 속초에서 있던 기존의 업체들이 손해가 아니라 아예 일에 손도 못 대는 경우가 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늘 노다지 손해 볼 때는 속초에 있는 업체들이고 개발 호재에 의해서 이익 보는 건 또 서울 업체들이고 이런 현상들이 좀 있는 것 같아서 말씀드린 거고요. 그다음에 주요 추진사항 맨 밑에 부동산 실명제에 보면 부동산 실명법 위반 과징금 부과라고 명기가 되어 있는데 대표적인 사례가 뭐죠? 그게 외음치 세노청 마을 지난 오래전 얘기인데요. 상사업비로 5억을 받았는데 이 5억을 가지고 땅을 샀어요, 마을에. 근데 추진위원회 명의로 할 수 없어서 위원장 명의로 했다가 개인 채무로 해서 또 이렇게 넘어가는 과정에서 속초지청으로부터 부동산 실명법 위반 사례로 적발이 돼서 부과된 사례입니다. 이게 부과금이 얼마였죠? 부급 금액은 과징금하고 그 이행강제금 포함해서 2억 6,720만 8천 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한 가지에서 이렇게 나온 금액인가요? 네네. 이행강제금하고요? 그렇군요.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 11페이지 좀 보겠습니다. 이게 부동산 투기 방지를 위한 개발 이익 환수 제도가 있는데 우리가 이거 지금 보니까 대포동 롯데하고 이게 지금 부과 기준이 개발 이익 곱하기 25% 부담률이잖아요. 그죠? 네네. 그 다음에 지목 변경 수발을 하는 개발 사업으로 인한 토지 가액과 거기에다가 토지 개발 이익을 나눈 거죠. 네네. 징수금 배분에 국가 50%, 시군 50% 이거 설명 좀 해주실래요? 이거는 이제 이익금이 만약에 1억이 생겼다. 이익금이 1억이 되면 50%씩 반반씩 배분하게 되는 사항입니다. 그죠? 네네. 자, 요거 이해가 가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 재개발 재건축들이 지금 앞으로 우리 옛날 주공 1차도 그건 재개발이죠. 아파트 대 아파트니까 재건축이네요. 재건축을 했을 때 이런 개발 이렇게 이익 환수금 제도는 없었나요? 그때는 적용을 안 했었나요? 아니면 요거는 이제 이걸 왜 물어보냐면 이제 앞으로 재개발을 또 해야 될 때도 있고 그 다음에 또 그래서 이 땅값들이 차이가 또 많이 나잖아요. 그죠? 거기에 대한 이익금들을 어떻게 환수할 건지 그 얘기를 좀 물어보고 싶은 거거든요. 이게 이제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그 법률에 따라서 2006년 1월 1일부터 인허가를 받은 그 각종 개발 사업이 해당이 되는데요. 그 택지 개발이라든가 공업단지, 관광단지 조성, 온천 개발, 골프장 이렇게 이제 대규모 사업으로 지목 변경이 소환되는 사업으로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사업에 대해서 특례법에 의해서 우리 시 같은 경우에는 1,500제곱미터 이상으로 올해 말까지 부과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게 법률을 찾아보면 재건축 개발 이익 환수금이라는 것도 있거든요. 재건축 개발 이익 환수제도, 재개발 이익금 환수제도라는 건데 속초에는 그러니까 그렇게 큰 규모가 없다는 거죠. 네, 초과되는 개발 이익에 대한 일정액을 환수하는 거라서요. 예. 예, 이렇게 이제 큰 거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롯데라든가 호텔 스파 스토리 이렇게 대규모 각종 개발 사업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 토지 민원과는 어떻게든 하여튼 민원인들과 사람 대 사람 맨투맨으로 뭐 하는 부서고 또 고생 많이 하시는 거 알고 어차피 또 시청에 또 관문이고 하여튼 훌륭한 분들이 많이 계셔서 친절하게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마지막으로 부탁드리고 싶은 것이 뭐냐면 장애인을 위한 무인 그 발급기가 이번에 교체했어요. 예 그런 것 같아요. 2개죠. 시청에 장애인분들 발급기 교체하고 조양동에는 일반형으로 바꿨습니다.
예, 저희 같은 정상인들도 좀 하기가 힘들 수도 있어요. 그런 거는 우리 민호 뭐 사람들이 가서 도와줄 수 있는 방법과 또 우리 여러 가지 시스템들이 있을 거예요. 거기는 이렇게 일반 사람들이, 그러니까 특히 저 같은 경우는 은행 업무 뭐 이런 걸 잘 안 다녔어요. 회사 다닐 때도 뭐 다 집에서 해서 뭐 그런 부분들이 좀 있는데, 이게 은행 업무랑 이 시청 업무랑 보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우리는 쉽게 생각을 해도, 그러니까 또 항상 그 시민들 편에 서서 편의를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네, 알겠습니다. 항상 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이사입니다, 의장님.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영순 부의장님 15분간 질의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과장님. 원스톱 민원 창구라 그러죠. 네네. 활성화로 이제 시민 중심의 행정 서비스 중점. 이제 시장님도 공무원을 갑이 아닌 을로 얘기를 하시고 그러는데, 시민들은 을보다도 그냥 뭐랄까 같이 이렇게 동조해주고 때로 갔을 때 좀 얘기 좀 해주고 이런 분위기를 원합니다. 꼭 을은 아닙니다. 네. 그리고 그 민원 담당 공무원들 감정 코치, 감정을 힐링하는 그 상반기 하반기 있습니까? 네, 전원 민원실 전원 다 갑니까? 이렇게 교체로 해서? 상하 하반기를 이제 가는 게 아니고요. 저희가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외부 초청 강사를 초빙을 해서 그분한테 교육 내용으로 해서 친절 교육도 하지만 감정 노동이 쌓이지 않습니까? 민원 담당 공무원들이 그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방법, 그런 것도 더불어서 같이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을 했습니다. 그럴 거예요. 창구에 있으면 뭐 별별 일 다 있죠. 좋은 일, 나쁜 일, 기분 좋은 일, 나쁜 일은. 그 이제 원스톱 민원 청구라는 게 뭐죠? 설명을 좀 해주세요. 네, 여러 민원을 처리하다 보면은 이제 한 개 부서가 아닌 이 2개 이상 복합으로 관련된 그런 민원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민원인들을 이제 단 한 번의 방문만으로 우리가 이제 민원 상담인을 이용을 할 수가 있고, 민원 담당 공무원이 이제 한 번에 다 여러 부서를 이제 모아놓고 협의를 해서 지원을 해주는 그런. 창구에서 다 해드려요. 네, 창구에서도 해주고 방문, 때로는 이제 방문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 이제 한 가지 예로는 이제 여권. 네. 여권을 우리 시에서 재빠르게 신속하게 해줄 수 있다는 거. 네. 그렇죠. 옛날에는 정말 꿈 같은 일이지만 하루 만에 나와요, 여권이? 여권은 한 3, 4일 걸립니다. 걸리는데 그거는 이제 우편으로 이제 배달해 주죠. 예. 그거는 이제 그 맞춤형 등기 배달제라 해 갖고 언제 어디서나 그 등기료 3,200원만 내면은 그거를 이제 바로 저기 맞춤형으로 배달을 해 주는 네. 그런 시책입니다. 아주 좋은 사업입니다, 그게. 그리고 이제 그 10페이지 보시면 부동산 실명제 있어요. 네네. 지금도 그 부동산 실명 위반에 그 많이 걸립니까, 그게 요새도 실명법에? 실명법 위반은 요거 아니 한 건 개몽이 돼서 있습니다. 그자지 예, 뭐 예, 그렇게 예, 많지는 않죠. 예, 예. 그래서 가진금이나 꽤 많이 있네요. 그래도 이게 이제 300만 원. 아까도 얘기한 외용치 마을 그 건 한 건이 이렇게 많습니다. 아 그래요. 예. 요즘 뭐 그냥 그 실명제가 그냥 일상화됐잖아요. 요즘. 네, 맞습니다. 그 속초에 부동산이 그 사업소가 그 중개업소가 중개업소가 140개 소입니다. 예예. 그 우후죽순으로 많이 생기는 거 신고제예요? 아니면 허가제입니까? 신고제. 신고제. 그래서 자기가 하고 싶다면 신고하면 그냥 무조건 신고하고 이제 거기 요건이 좀 맞아야지 허가증을 교부하게 됩니다. 네. 그러면 속초시의 그 부동산 그 갑하고 부동산 그 사무실하고 과잉입니까? 부동산 부동산 중개사무소가 중개사무소가 너무 네. 과잉으로 많다? 아니면 적절하다? 조금 과잉일 그분들도 수가 그분들 있습니다. 사무실 차리고 나서 먹고 살아야 하지 않습니까? 예, 예. 예. 그럼 파악은 아직 우리가 뭐 그런 것까지는 파악하지 않죠. 그게 이제 신고를 내서 허가 요건에 적합하면은 허가증을 고발하게끔 돼 있기 때문에 그걸 이유로 해서 저희가 막을 수는 없고 조금 과잉된 시도도 부분이 안 있는 것 되고. 같습니다.
그렇죠. 하기 지금 사무실이 많이 생기니까 건축 호재로 12페이지 보시면 집가 상승률이 그 강원도에서는 7.01%고 전국이 6.28이에요. 근데 속초가 2018년도에 11.20%가 네, 상승이 됐어요. 11.2%가 상승했습니다. 작년. 그 원인은 뭐죠? 왜 뭐 강원도 기준보다도 더 높다. 작년 거 말씀하시는 거죠? 11.2%. 예. 근데 이제 그거는 전에 그 동서고속화철도 확정이라든가 뭐 개발 호재에 따른 기대감 이런 걸로 해안가 그쪽으로도 상승을 많이 했고 신규 아파트 건설이 많이 돼서 토지 개발이 좀 활발한 조양, 청어 이런 지역, 그다음에 이제 도로 신설로 인해서 접근성이 향상된 그 설악 도문 지역 이런 지역들이 많이 올랐습니다. 많이 올랐네요. 네. 그렇게 되면 재산세가 많이 나오나? 그렇죠. 집가 상승 올라갔으니까. 재산세 세금 부담은 또 되지만은 보상금 또 쪽으로 보면은 또 그걸 또 손하는 분도 있고 동전의 양면 같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아무튼 그 오늘은 업무 보고 자리이기 때문에 앞으로 2019년도 업무를 좀 더 신속하게 지금도 잘하고 계시지만 앞으로 더 그리고 간간히 민원에 가서 또 이렇게 또 적절하지 못한 그런 또 있으니까 그런 불상사가 생기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 주시고 노력해 주세요. 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예, 이영순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강정호 의원님 질의 없으시고 추가 질의하실 의원님들 우리 민원 유혜정 의원님 추가 질의 있으시겠습니까? 추가 질의는 아니고요. 여기 이제 그 민원 상황에서 안전에 대한 그 상황들이 좀 이야기가 됐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잘 해주셔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도 여기 의회 지금 위원회가 열리는 이것도 전혀 상관없는 갑자기 민원인들이 뛰어들어와서 굉장히 사실은 놀랍고 그 업무에 그러니까 지장이 되는 것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충격을 굉장히 많이 줬던 사례가 좀 한두 번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미뤄 짐작하기에 정말로 다양한 민원 그리고 저번에 제가 자료를 보니까 시장님이와 그 민원 고질적인 민원에 대한 그것 때문에 이제 관련 부서의 부서장님들끼리 좀 간담회를 하거나 논의하셨던 부분들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오죽 저런 부분들에 저렇게 시달리고 있으면 시장님과 함께 어떤 대책 결단이 좀 필요한 지점까지도 또 왔었을까라는 생각이 들면서 그런 이제 정신적인 어떤 고통도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굉장히 신체적으로 그 상황 자체가 어려운 부분들도 우리가 예상하지 않은 상황에서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약간 청원 경찰 분들이라든가 그런 부분에서의 활동들에 대해서는 좀 놓치지 않고 잘 좀 이렇게 방비가 좀 되어 주실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민원 토지가 오늘 추가 질의 이영순 부의장님 추가 질의 있으시겠습니다. 한 가지 좀 여쭤보겠습니다. 지적의 이제 꼭지점이라 그러죠. 그 지각 변동이 있으면 제가 이제 좀 물어보고 싶어서 속초도 이렇게 지적 측량을 할 때 밀리는 지역이 있습니까? 도심 전체가 좀 이렇게 밀린다. 측량할 때. 네. 지적이 조금 이제 불일치되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지적 재조사 사업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타 지역 같은 경우는 보니까 그 어느 지역 한 지역이 전체적으로 밀려가지고 전체적으로 밀리는 그런 건 없어요. 네. 전체적으로 밀려서 측량이 안 나오는 경우도 있거든요. 근데 속초시는 그런 게 없습니까? 네, 전체적으로 밀리는 건 없군요. 그냥 이제 지번이 불일치되는 경우 그런 부분은 지금 재조사 사업 특별법에 의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다행이네요. 네, 감사합니다. 예. 이영순 부의장님 고생하셨습니다. 다 끝나셨고 추가 질의 또 없으시고요. 없으시나요? 없으시면은 민원 토지가 소관
주요 업무 보고를 마치고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